네, 안녕하세요. 세배의 민족입니다. 우리들의 글로벌 도박장 지수 나스닥 100은 현재 11,265포인트, 비트코인은 현재 25,567달러 부근이네요. 오늘은 좀 재밌는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대 나스닥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천하제일 패급 대회 마냥 누가 더 글로벌 스킴인지 어떤 게 똥이고 된장인지 모를 정도로 답이 없는 시장인데요. 일단 이를 논하기 전에 S&P 500과 나스닥 100을 먼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S&P와 나스닥 그리고 다우의 구성입니다. 왼쪽은 마켓캡 그리고 오른쪽은 구성 종목 수입니다. 다우 지수는 산출 시에 가격 가중 방식을 이용하고 구성 종목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자산군들을 비교할 때 괴리율이 크다고 보고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블룸버그 자료 화면입니다. 일명 불대리라고도 불리죠. 이 녀석의 월 이용료가 회사 대리 월급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생긴 별명이죠. 무튼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의 상관관계, 즉 코릴레이션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상관관계가 1이면 1에 가까울수록 무빙이 똑같다.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무빙이 반대로 간다 라고 해석을 하죠. 네, 따라서 S&P와 나스닥을 둘 다 주식시장 한 달 영업일 기준인 20MA 기준으로 비교를 하였고 상관관계가 현재 0.97이네요. 네, 역시 S&P와 나스닥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고 이렇게 사이좋게 팔짱을 끼고 나락을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100과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과 비트코인 또한 20MA 기준으로 잡았고 한때는 상관관계가 0.8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0.37로 나오네요. 제가 볼 땐 현재 일시적으로 상관관계가 벌어지는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 회수로 인한 실적 뒷받침이 안 되는 코인 시장이 더욱 크리티컬하게 급락하는 상황이기에 일시적으로 상관관계가 벌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커플링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언제 상승하냐고요? 그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아닌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와야 시장이 상승을 할 텐데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자산별 상관관계를 엄청 따집니다. 예를 들어 채권, 금, 나스닥, 부동산, 대체투자, 가상자산 등등 각각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자산군별로 상관 여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바닥에 가까워지는 순간 그 순간이 옴과 동시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도 낮아지는 수치가 나와야 나스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돼야 기관 포트폴리오 자금들이 들어올 근거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나스닥이 조금은 위험한 자산군에 속해 있는데 더 위험한 시장인 코인 시장은 사실상 나스닥이 머리를 들어 올려야 얘네들도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따라서 나스닥이 상승 전환의 모멘텀이 없다면 코인 시장 또한 하락 혹은 횡보를 이어나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이 어느 정도가 바닥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은 3주 전 5월 말에 작도해 놓은 그림입니다. 하나의 파동은 5개의 상승 파동과 3개의 하락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어렵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난해하고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각자의 분석마다 다 다르니 단지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상승 임펄스로 보아 작년 12월 고점까지 상승 5파 그리고 하락 3파 ABC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C파가 완성이 된다면 프랙탈처럼 저 전체가 상승 1파 그리고 2파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상승 3파로 보고 있으며 즉 연말까지 하락 이후 모멘텀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C파동이 종결이 된다면 이후 다시 불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C파동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상승 파동의 전체 되돌림 중
0.618 구간인 10.5K 부근, 그리고 하락 A파동의 피보나치 익스텐션 값 1.618 구간인 10.7K 부근, 즉 C파동의 길이가 A파동의 길이의 1.618배가 된다는 경우인 거죠. 이에 따라서 단기 바닥은 10.7K에서 10.5K 부근이 확률이 높겠습니다. 사실상 빨간 점까지의 더 큰 하락의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사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매크로 관점도 지속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속적으로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면 현 구간보다 나스닥이 약 7%가량 더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 TQQQ는 약 17 부근이 확률이 높다고 보이네요. 하지만 변동성 끌림 현상 때문에 기간과 일별 등락폭 그리고 괴리율 발생을 감안해야 되고 밑꼬리와 패닉셀까지 고려한다면 약 14달러 부근까지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되겠네요. 네, 이처럼 나스닥의 하락을 가정한다면 코인 시장은 나스닥의 하락 속도보다 더 가속화되고 깊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이는 연말까지 나스닥과 코인 시장의 침체기가 진행될 확률이 크다고 보고, 하지만 비트코인의 더욱 깊고 빠른 하락은 나스닥과의 상관관계 수치를 낮출 것으로 보이며 상관관계 수치가 낮아진 어느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해당 시점에서 나스닥 기업들의 실적 유지와 그리고 글로벌 정세 악재 해소 그리고 매크로 이슈와 코인 시장의 반감기까지 위에 말씀드린 4가지 부분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시점에서 모멘텀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은 올해가 거의 끝나갈 연말 무렵에서 내년 초쯤에 기대하고 있고, 이 시기가 지난다면 현재를 버틴 투자자들에게 달콤한 열매를 줄 미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1억 간다 라고 외치던 열풍이 현재는 아예 사라져 버렸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역할을 대체할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나스닥 또한 2만 스닥 간다 라고 외치던 열풍이 현재는 사라져 버렸죠. 하지만 좋은 기업들의 구성인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시작했던 우리들의 그때 그 마음, 변함이 없기를 세배민족이 함께 하겠습니다.